지금 방금 소개받은 조성남입니다. 우리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이름으로 이렇게 동아노인복지 포럼을 소장님께서 여러 번 이제 맡아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좀 미루다가 마침 오늘 이 주제로 갖고 오다 보니까 오늘이 11월 5일 날 추모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젊은이에 대해서 정말 아까운 생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시기인데 소장님은 소개를 하셨지만 제가 의료사회학을 전공을 해서 이런 치유과학이라는 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 치유, 자연 치유, 공동체 치유, 인간 본성의 치유 뭐 이런 개념으로 힐택이라는 개념을 마침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2001년 9.11 사태가 났을 때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말 전 세계가 추모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시기에 저희들도 교수들이라든가 뭐 일반 여러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세종문화회관 옆에다가 분향을 서로 차려서 사인을 받아서 미 대사관에 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2001년부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정말 병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힐링을 하느냐,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전체 치유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힐텍 소사이어티,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거를 결성을 하면서 2003년 10월 10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러 분야에 활동하시고 있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이 모여서 힐텍 소사이어티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10년도 더 지났죠. 저희들이 요즘 우리 연구소에서도 산림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맥락이 저희들이 그 전부터 얘기해왔던 것들과 연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 힐링 테크놀로지, 힐텍이라는 개념을 꼭 뭐 테크놀로지로서의 보다도 그 치유과학을 어떻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연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고 하는데 복지로도 연계가 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함께 가졌었기 때문에 오늘 제 발표는 그 전에 생각하면서 나누었던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이미 많은 부분에 생각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산림치유면 산림치유와 연계를 할 수 있을까? 1차 산업에 여기 종사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그 아픔을 치유하고 또 자연을 생태계를 보호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고쳐서 쓰게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나누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좀 브레인스톰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개념이나 단어들이 많이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말들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이 힐텍과 연계를 할지를 생각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지실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주 뭐 조야한 수준의 발표지만 저희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눈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 그 힐텍이라는 게 이제 생소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 힐텍 소사이어티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런지 특히 이제 노인 문제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런지 저희가 2008년 그 무렵에 국가 정책과 힐텍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함께 나누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풀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선생님? 네. 고령사회 힐텍의 비전. 우선 힐텍은 힐링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줄여서 저희가 힐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통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CT, IT, BT, ET, 그러니까 인터넷, 나노 테크놀로지 등 모든 첨단 기술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첨단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힐텍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서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 이제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지구 환경의 파괴,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 존재 시스템이 왜곡된다든지 변절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병, 인간성의 병, 이런 것을 본래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어떻게 자연 환경이나 사회 환경, 심지어는 인간 환경까지 치유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큰 의미의 그 치유라는 것을 중심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힐텍이 적용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되는 산업화 전략으로도 어떻게 구축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함께 고민을 하면서 특히 노인과 관련해서는 노인들이 지금은 뭐 한 20년 지나면서 저희들이 70세, 80세가 되셔도 우리 사장관님처럼 저희 뭐 50대보다도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으시지만 보통 60세가 되면은 노인은 그냥 수혜자이고 뭐 아무것도 사회에서 짐만 된다는 그런 것이 팽배해 있을 2000년대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과 창의성을 통해서 노년 세대의 자존심 살리기가 노인복지의 핵심이다. 이런 컨셉으로 노인복지를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복지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노년 세대에 대해서도 노년들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일 텐데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노인복지를 접근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걸 오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서 힐텍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힐텍 사회의 비전이라는 거는 21세기 전체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래서 이 힐텍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자연 환경의 치유를 하면서 원상복귀 시키는데 피폐된 생태계를 치유하고 복원하는 것이 힐텍을 적용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산림을 하시는 분, 수산 자원에 관심 있으신 분, 뭐 생태, 나무 뭐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같이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 나중에 예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힐텍이라는 것이 도입되면 병든 인간 건강의 원천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적인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원천적인 치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치유된 자연 산물을 섭취한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 여기 계신 우리 1차 산업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힐텍 기술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시혜도 공평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복지사회로의 연계가 될 것이다 하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계층 간, 지역 간, 산업 간, 분야 간, 세대 간 저희 사회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서 공평하게 또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 그 힐텍 소사이어티에 모였던 사람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지구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참여 복지가 실현돼야 되는데 이제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힐텍이라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도입을 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산업 구조가 혁신될 수 있다. 그건 농업과 업, 축산업, 임업, 공업, 서비스업까지 그리고 자연 환경이 원상복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성의 원천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힐텍의 개념이고 힐텍의 철학인데 그 힐텍의 철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철학 하시는 분, 뭐 인문학 하시는 분들까지 함께 모여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힐텍은 아까 치료과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치료라는 어떤 큐어, 뭐 질병을 큐어하는 의료사회에서는 illness하고 disease하고 이렇게 구별하듯이 disease는 의사들이 그야말로 질병으로 보는 거지만 우리가 병이 났다, sick하다 그런 거는 넓은 의미의 병든 거라는 의미로 본다면 치유할 수 있는 과학이다.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병들어가고 있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수단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힐텍을 활용해서 이것이 신성장 산업 육성하는데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들 힐텍 소사이어티에서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연과 어우러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소사이어티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이제 최근에 그야말로 SDG, 유엔의 골도 SDG 레벨로 갔듯이, 이거는 2000년대 초에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힐텍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성까지 치유하는 그런 것에 모든 학자들이나 뭐 과학자들이나 뭐 인문학이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향해 가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힐텍의 특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것으로 돌아가다. 이제 게놈에 뭐 과학하시는 분들은 생물학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어떤 진화적인 과학기술의 바탕을 두어서 동양 전통에서 자연 친화적인 사고방식에 기반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서양의 과학기술의 특징은 원천적으로 자연에 대해서는 정복적이고 개체적이고 분석적인 탐구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동양적 전통에서는 자연 친화적이고 또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상생하는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통합적인 운영 방식의 과학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그 힐텍 소사이어티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 종사자들이든지 거기에 고용된 사람, 자영자 등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관계없이 힐텍 개념을 가진 직업의 종사자들은 남녀노소 장애자 뭐 노인 힐텍 수혜자로서 이제 소득이 증대되면 그것을 소득의 그 가치를 삶의 가치와 행복 지수를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사업체, 공영체라는 개념으로 그런 그 사업체를 만드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 속에 있어서 국가 정책으로 이게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가까지 프로포절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간 본래적인 어떤 참다운 평등성에 기반한 힐텍 복지 사회 실현에 가능할 것이다 하는 꿈을 꾸면서 이제 함께 한 것들인데요. 그 힐텍을 이런 그 20세기까지는 산업 사회가 많은 부분에 이제 태폐화를 시켰다면 특히 정신세계를 퇴폐화시켰다면 인간 삶의 회복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정신문화적인 세계 창출에도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특히 이제 그 하부 구조가 되는 산업 기반, 경제적 기반 확보에 있어서 그 치유과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통합된 힐텍 과학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2세기 그 다원화되는 21세기는 어떤 힐빙 문화로 창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힐텍은 웰빙을 넘어서 힐빙, 그러니까는
이게 아픈 것, 새로운 것을 크리에이트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병들어서 아픈 것들을 고쳐가면서 치유해가면서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이제 힐텍의 그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equality, balance, harmony, 균형과 조화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고 인간성 회복 문화와 통합 치유 과학 기술, 그것이 이제 힐텍인데 이거는 결국은 힐빙 문화로 창출해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힐텍 소사이어티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힐텍을 활용했을 때 예를 들면 1차 산업 분야는 굉장히 황폐화되어 가는 1차 산업 분야에도 도시 농촌 간에 이제 힐텍의 그 치유 과학 기술을 도입하면 분야마다 그 치유와 건강 기능성이 확보가 되는 살아나는 그런 뭐 갯벌을 살린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의 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이런 것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힐텍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발표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2차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기술 산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우선은 토양, 공기, 물빛 뭐 그런 그 힐텍적인 산업을 육성해서 동식물에 대한 것들과 함께 IT를 적용해서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이 농어촌의 노동력도 유입이 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연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연계하는 적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1차 산업은 뭐 약용, 특수작물, 치유, 건강 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그 고부가 산물을 재배하고 이 농어촌을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것이 이제 힐텍 소사이어티에서 해왔던 거고 2차 산업의 경우에는 의식주락과 관련된 산업 구조를 치유 건강 중심의 식료품 개발 제조, 또 치유 중심의 건축 자재, 가구, 침대, 맞춤형 주거 문화, 건강 치유형 의복, 맞춤형 제품 뭐 이런 것들까지 그 의식주락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을 치유에 관련된 걸.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 저희들이 그 집을 짓는데도 사람마다 뭐 맞춤형으로 체질에 따라서 혹은 어떤 사람의 뭐 병에 따라서 뭐 통나무나 은행나무가 무조건 좋다고 아무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나무 집에 살든지 흙집에 살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그 과학 기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뭐 DNA와 어떤 게 맞는지 거기 따라서 실내에 그 가구도 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뭐 색깔에 어떤 색깔의 옷이 본인하고 맞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은 그런 식이면 이제 3차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재밌는 그림을 상상의 그림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건강치유 효과에 주안을 둔 테마파크인데 치유공원, 그러니까 힐 올 파크야. 힐링 모든 것을 치유하는 파크라는 어떤 그런 치유형 스포츠 시설 그건데 힐링과 펀과 스포츠가 함께 연결된 시스템을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목적의 건강 관광시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 서비스 관광 산업에 치유 기술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팔을 그러니까 이제 중풍 환자의 경우에 팔을 뭐 왼쪽 팔을 잘 못 쓴다든지 이제 이런 분이 계신다 하면은 팔 운동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 팔 뭐 재활 치료를 간다든지 해서 팔을 치료를 하면은 그거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게이밍하고 연결을 시켜서 왼팔로 이렇게 뭐 골프면 골프인데 거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골핑이라는 개념으로 골프공이 아니라 골핑 더 큰 공이고 거기다 칩이 다 들어가 있어갖고 그거를 치면 그게 GPS로 잡아서 점수화되었을 때 어떤 특정 운동의 근육이나 뭐 이런 거를 잘 쓴 사람은
점수가 팍 터져서 뭐 잭팟이 터진다든지 이제 게이밍을 하도록 하면 노인들이 그것도 막 뭐 1시간이면 1시간 운동하라면 힘들어 하지만 게임을 해가면서 펀을 주니까 이게 스포츠라고 뭐 그러니까 아니면은 세라피라고 생각 않고 이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팔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다리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제 뭐 축구를 같이 하게 한다든지 머리를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스포츠도 적용을 하고 재미도 적용을 하고 힐링 과학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 그 재활의학 하는 사람 뭐 약사 의사 다 이제 저희 힐텍 소사이어티 멤버들이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은 그런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테크놀로지가 다 available 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힐 올 파크를 하면은 노인도 와서 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뭐 건강에 따라서 이게 치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자세가 바르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3차 산업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치유 목적의 건강 관광 시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희들 그 산림치유 연구소가 지금 김익기 소장님이랑 사장관님이랑 여러 또 산림청 계신 분들하고 얘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산림청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사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기 제안을 드릴까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그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타겟 집단을 통해 가지고 치유하면서 재밌게 하는 테마파크를 한다는 거는 그냥 뭐 무조건 놀러 가서 뭐 놀이를 타고 하는 것보다 치유의 그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복지와 관련돼서 농어촌 의료복지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원격 화상 진료가 지금 다 available 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2000년대 초입니다. 2003년, 4년, 5년 뭐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신 정보통신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원격 화상 진료를 설치하면 농어촌 의료 전달 체계에서 힐택이 적용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힐링 문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상생협력 방안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전문가들을 이 부분을 양성을 시켜서 함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 문화를 관광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문화 발전에도 이것이 적용되도록 해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 타겟 집단이 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힐택적인 문화와 관광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수익성 자료라든가 영남과 충남에는 적용한 예들이 있습니다. 저기 프로포절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른 특색이지만 그 각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그 지역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스포츠가 힐링 펀 스포츠가 연계되고 테마파크가 어떻게 힐올 파크가 연계되는지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힐토피아라는 거를 창출해내는지 뭐 그런 것까지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힐택적인 문화와 철학의 바탕을 두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함께 상생하는 건데 그냥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체제를 창출해내는 것이 이제 힐텍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냥 뭐 힐빙 문화라고 뭐 치유한다 어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산업을 바꿀 수 있는데 과학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이제 힐텍의 핵심적인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령 산업의 산업 발전은 우선은
노인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정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하고, 노인들도 일단 보호받을 노인들은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게 뭐 자전거 타기를 몇 사람이 한다든지, 그 지역 주민 뭐 50명이 한 구에 있는 그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영체를 만들면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그 에너지에다가 증폭기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증폭하는 기술을 발전하면, 저희 이 모든 아이디어가 비교적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나온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그린 그로스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창출되면 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사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각 공영체마다 지역의 노인들이면 노인들이 자기들이 창출한 에너지를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증폭을 시키면, 그 대신 참여했던 사람에게는 배당금처럼 다 자기가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가만 앉아서 나라의 돈을 먹고 뭐 수혜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에너지를 창출하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유닛, 우리 조합이면 조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나오는 혜택은 공평하게 나누어서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것이 복지의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자들, 수혜자들이 항상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고, 생산 과정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을 시켜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선 한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부 장관, 그 후에 환경부 장관이 되신 분,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신 분, 뭐 그런 분들도 그 힐텍 소사이어티 멤버였습니다. 뭐 이름을 말하면은 다 아실 만한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그 적용을 해서 자원봉사 체계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실제 어떻게 이거를 연계시키는지 함께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장관도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책으로 어떻게 연계시킬런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권 그때 연계를 하고 저희들이 프로포절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국가정책과 힐텍이라는 포럼을 많이 뭐 몇 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도 일단은 이거는 그 개인 레벨이 아니라 국가 정책 차원으로 노인을 중심으로 한 거라든가, 아니면 싱글맘 프로젝트처럼 그 싱글맘들이 어떻게 도와주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되면은 이제 힐텍적인 거를 관련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자립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프로그램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뭐 사단법인이고 뜬금없이 나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자료를 좀 가져오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 핵심적인 과학기술을 산업화로 연계시키는 작업까지도 하고, 뭐 특허도 내고 뭐 그런 그런 것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서는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청년들은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해서 심지어는 제3세계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제3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제협력기구와 같은 데서 일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노인의 경력과 지력과 학력과 그 노인들의 그 전문성의 배경, 뭐 단순 노동에서부터 또 전문직까지 많은 게 있으니까, 그 특히 이제 인격이라는 거, 그것이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고 생각하고,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으로서 노인의 그 인력과
지력과 학력과 경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국가 경쟁력에 특히 이제 민족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 노인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지 이거 만드는 것도 힐택의 노인복지와 굉장히 중요한 연계였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했지만 이제 구체화되는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구체화되는 것까지 많은 절차가 있어서 뭐 작은 것들은 되었지만은 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그 청와대 정책실 같은 데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단계까지 그 예산 집행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 때도 뭐 초창기에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때 흐지부지 되어서 지금 이제 이 아이디어가 좀 중간에 이게 머물러 침체되어 있는 과정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적인 거 3차 산업으로 연계 같은 거는 앞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노인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김익기 교수님이나 우리 장공 장관님이나 저 자신을 비롯해서 나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데 젊은 사람보다 더 뭔가 에너지도 넘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생각하지만 그거를 그냥 사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전체 사회의 치유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야말로 민족 혼 정체성 회복에도 좀 기여할 수 있으려면 노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큰 틀에서 이제 노인 문제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뭐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지만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노인은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 독립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어서 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보호받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 보살핌이나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죠. 특히 뭐 아픈 사람이거나 또 혼자 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 물론 보호받아야죠. 근데 이제 노인의 자아실현이라든가 존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유엔 원칙으로 채택됐지만 우리가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 정책 이렇게는 많이 없는 거. 그러니까 노인이라 그러면 그냥 복지 정책의 수혜자 이렇게만 계속 생각이 들게 해서 젊은이로부터도 우리 노인들은 뭐야 뭐 그냥 짐만 되는 거야 자기네들 사회 짐이라고 생각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면서 이 노인의 인력과 지력과 학력과 노인이 가진 그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이것이 민족 혼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어나가게 하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페어 하듯이 그러니까 웰페어 이러듯이 힐페어 소사이티 활동 저희가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노후 생활은 자신의 기존 활동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 대신에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재훈련시키는 과정에 이제 힐택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함께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교수로서 명예퇴직하고 나니까 와서 가르치고 하는 거는 저도 싫지만 그러기도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뭐 잘 들어맞지 않는 컴퓨터를 뭐 하더라도 문자를 찍더라도 이게 속도가 따라가거나 그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정말 관계없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 스스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새 역할이 그 스테이지에 맞게 새 역할을 찾는 거. 그래서 자신의 복지 기반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셀프 웰페어 시스템의 기초라고 제가 이제 셀프 웰페어라고 붙였지만
자조복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발표 자료에도 프린트된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를 자신이 스스로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드는 복지다. 그래서 이게 자조라는 이런 거를 그 self-making, self-creating welfare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셀프 웰페어라는 자조복지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몇 가지 생각을 하고 발표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독자적 방법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복지 정책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셀프라는 것이 이제 뭐 나를 위한 복지 정책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서 함께 혜택을 가지는 집단적인 거를 중심으로 하자 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생활을 활용해서 자신의 복지 기반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라도 셀프 웰페어의 목적과 기본은 말하자면 이웃돕기에는 품앗이 조직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크레딧 시스템 하듯이 내가 무슨 일을 함께 하면은 그 대신에 이제 품앗이로 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인 케어든지 아니면 노인이 뭔가 뭐 아기 돌보기에 참여한다든지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의 목적, 소속단체에 있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물질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동참하면서 이 노인에게 그 복지를 자기 스스로 만든다. 이제 이런 것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역 사회에 가치 있는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자극을 이렇게 받도록 하는 거. 이게 다 노인이든 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라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하고 또 가치 있는 걸 창출해내는 것이 이제 셀프 웰페어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프 웰페어의 많은 프로그램은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한 그룹별로 뭐, 한 연령 집단끼리만 하는 거는 아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세대와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해서 그게 이제 힐페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철학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가족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면서 뮤추얼 베네핏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기회가 제공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힐텍에서 해보자. 그래서 이 웰빙 사회에서 힐빙 사회로의 전환은 힐페어 서비스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힐페어 프론티어 뭐 구세군처럼 힐페어 아미 태스크포스 뭐 executive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데까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면은 어쨌든 힐텍 소사이어티가 2003년 10월에 이제 발족을 하면서 이 힐텍 소사이어티에서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통한 노년 세대의 자존심 살리기가 노인 복지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면서 노인들이 어떻게 생산성과 창의성을 통해서 노년들의 자존심을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힐텍 산업혁명, 뭐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만은 힐링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나 노인 스스로가 창의적인 생산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조성해내는 거 그런 환경적인 거를 조성해내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힐텍의 맥락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재래 전통 기술, 첨단 신기술을 어떻게 힐링적인 걸로 종합해서 함께 연계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많이 말씀드린 거와 같고요. 그래서 노인의
모델도 노인 복지 모델도 이런 것을 활용하면 노인 인력을 재편성할 수 있는 미래 노인 복지 모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이 시스템 연계는 이제 국가가 해줄 부분이고 산업적인 것들로 연계를 시켜가는 것이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지역 사회와 이게 전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농업 방법 교육 한다든지 약용산물 교육 뭐 지금 치유 산림 치유 교육도 담당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교육이라든가 경제 창출 고부가 경제 창출 뭐 농어촌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맡아서 해야 될 부분 같 생각이 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자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표시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셀프웨어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체계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하는 것을 많이 프로그램화하면서 연계를 하고 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갖고 온 거는 여기 250 종류의 싱크로 게임이라는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런 그 펀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싱크로 게임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대강 이제 그 노인복지와 이런 힐링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만 힐텍 포럼이라는 것이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2007년에 열린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 내용은 힐텍 개념과 철학 힐텍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거기 보면 1차 산업 연계에서 문화, 관광,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게 이제 거기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힐텍을 활용한 대한민국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산업 동력원을 창출해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한. 그 중에 이제 한 발표 내용이 여기 있어서 제가 이걸 들고 온 게 산림보호와 산짐승을 위한 마운튼 골 펀 스포츠 싱크로매스 게임 보급에 관한 디테일 논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산림치유연구소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겨울이 되면은 산짐승들이 먹이가 없고 추운 데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죽게 되거나 이제 먹이가 없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스포츠를 활용해가지고, 그 동물의 먹이를 야구방망이로 치듯이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이제 사료나 이런 먹이를 이제 공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샘플도 그림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야구공처럼 배딩을 해서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 아니면은 안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흩어지도록 해서 동물의 먹이를 주는 게이밍을 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펀과 관련돼서 이제 그걸 매스 게임으로 연결시켜서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베링을 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이밍을 만드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논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림보호라든가 산짐승 보호 차원에서 산림청에서도 이것도 큰 의미의 산림치유 일환으로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서 제가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때 이 3차 힐텍 포럼에서 2007년에 한 힐텍 포럼에서 다른 주제가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와봤습니다. 그때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우선 전체 힐텍 활용의 비전을 중앙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관련해서 하시고 힐텍 연구소를
중앙대학 안에 셋업했던 박헌열 교수님이 맡아서 했었고, 그리고 힐텍 소사이어티 멤버였는데 행정학을 하시는 분이 지방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힐텍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방 균형 발전하는가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힐텍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서 발표를 하나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힐텍 적용 사례를 발표하면서 금상군 발전 종합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발표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무님이나 누구 관련 분야 박사를 찾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임산자원을 활용해서 힐텍적인 문화관광산업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산림청 관계자나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전문가를 불러서 발표를 듣자 한 게 그 2007년 당시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11년 9월에 힐빙 학회라는 거를 조직을 해가지고요. 국제 힐빙 학회. 아까 말씀드린 박헌열 교수님이 이제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그 힐텍 소사이어티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의사, 자연과학 하는 사람, 뭐 약학 하시는 분, 환경 하시는 분, 뭐 대사님들, 또 의사, 장관, 뭐 구의 장관이 되셨지만 언론계, 또 학자들, 자연과학 하시는 분, 인문학 하시는 분, 철학 하시는 분, 뭐 원예학 하시는 분,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굉장히 그 각 분야마다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뭐 원예면 원예, 수산업이면 수산업, 그런 데서 어떻게 힐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조개 껍질 같은 거를 많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개 껍질을 버리면은 그게 유해한 어떤 폐기물로서 그 굉장히 환경에 나쁘게 바다에 축적되거나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아스팔트를 만드는데 같이 넣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시멘트나 뭐 이런 거보다도 훨씬 좋은 거다. 이제 그런 거를 발표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께서는 그것이 그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치유하면서 힐텍적으로 재활용하고 쓰여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각 분야마다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국제 힐빙 학회에서는 책을 발간하면서 힐과 복지, 웰빙을 결합해서 힐빙학이라는 것을 탐구하자 하는 것까지 이제 나갔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힐빙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시를 지은 분들도 있고 인문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원예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나무에 뭐 은행나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힐빙이 뭐라는 것들을 여기를 소개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의 질을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신체, 정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 향유까지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힐빙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고 생태 중심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 학회, 힐빙 학회에서는 러시아라든가 뭐 이쪽 중앙아시아로까지 진출해서 그 자연과 건강한 자연을 어떻게 활용해서 생태 공동체적인 그런 것이 가능한지 하는 연구들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힐텍 산업 이게 2번하고 3번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2004년에 이제 국가발전과 힐텍 산업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참고로 힐텍 연구센터라는 게 중앙대 기술과학연구소 안에 힐텍 연구센터라는 게 이제 셋업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힐텍에 대한 연구들을 했고요. 순천향대는 해양수산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함께 이렇게 힐텍 포럼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온 주제를 보시면 균형 발전과 생태 공존이 어떻게 가는가가 이게 힐텍 전망을 하신 분도 있고 의약용의 식물 자원 힐텍 산업화를 어떻게 중앙아시아의 힐텍 산업 협력 방안을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또 힐텍의 친환경적인 수산 자원 조성 방안, 해양 생물 유래의 유용물질 이용한 힐텍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이 뭐 시립대 행정대 또 생략학 경제학 수산 증시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국가 발전과 힐텍 산업을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의논들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조금 주제를 너무 뭐 다양한 개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에 그냥 제가 이거 그냥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룬 것 중에 하나가 힐링 펀 스포츠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힐링 펀 스포츠는 스포츠의 종목이 다양하듯이 힐링하면서 펀 하는데 이거를 힐링 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게 게이밍을 하는데 이거를 그 매스 게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요즘 다 SNS로 다 뭐 게임 하는 거 이제 아시니까 이제 개념이 오는데 저희들이 처음 이거를 들었을 때는 이 싱크로 매스 게임이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개념이 잘 안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때에 위성으로 동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게임에 참여를 하게 하고 그 참여한 그 각 나라가 함께 이제 이게 메디컬 펀 스포츠의 한축이라고 된 어떤 공원 같은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염전, 갯벌, 해역 연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해변 스포츠, 공중 스포츠, 해상 스포츠 이런 것들이 힐링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지 그걸 치유 레포트 관광으로도 유지하고 또 실제 그 온라인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온라인 게이밍에 참여해갖고 각 사람들이 함께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 복지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이제 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그 타겟하는 예를 들어 노인 복지 기금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교육의 기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축구 게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공 하나로 뭐 11명이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여러 개 뭐 10개면 10개를 두고 어린이들이 20명 다 같이 나와서 이제 게이밍을 하되 그것이 게임을 연계를 해서 점수화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거 구경하는 사람들은 예측하면서 이제 그 게임 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익히기도 하고 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함께 참여금을 예를 들어 뭐 10,000원을 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0%는 농어촌 지역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같은 또래 어린이를 돕는데 도네이션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을 짜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걸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여기 제가 대강 그 시범 사업에 예를 몇 가지 그냥 리스트 하려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뭐 이것저것 갖고 왔는데 조성한다면은 농약이라든가 살충제 비료를 안 쓰면서 하는 간출이다. 오폐수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지하 선사 동굴 보호를 희귀 생물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힐텍에서는 이제 이런 것까지 그리고 산 모양의 초대형 도움을 설계를 해갖고 뭐 위성 방송을 한다든지 유락시설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게이밍 운동 게임의 종류도 EQ라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EQ 싱크로 게임을 해서 힐링 펀 스포츠로 연결하고 또 먹거리 같은 것도 각 나라별로 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치유 하우스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트는 어쨌든 치료와 재미와 또 치유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거를 위성으로 동시 플레이해서 매스 게임에 참가하는 그런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게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맨이라든가 뭐 세계적인 사람들이 같이 참가를 할 수 있는데 TV, PC, DMB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함께 어떻게 참가하는지 그 개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축구, 락비, 뭐 권투, 투기, 뭐 야구,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는 다 힐택을 활용해 가지고 취미로뿐만 아니라 기존의 게임 방식을 바꾸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골프를 친다 하면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한 체격이 있고 그 골프의 룰을 따르고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골핑이다 이러면은 꼭 지금 있는 그런 공이나 그런 그 골프장에 가서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까지 분석이 되고 또 시장 규모나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국가 경제 발전에도 연결시키는가.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휴대폰이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 이런 그림으로 연계를 어떤 식으로 위성으로 연결한다 하는 거를 나타냈는데 뭐 늪지대에서 하는 거 뭐 등등을 이렇게 이제 스포츠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그러니까 티마티 힐 올 파크입니다. 그러니까 힐링 조이빌, 힐링 조이 시티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힐링 조이 시티 디벨롭먼트 거기 개발에 참여를 해갖고 뭐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게 그때가 해군 기지 있는데 거기가 막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이제 철수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섬 같은 데로 이렇게 이제 공을 뭐 띄워서 한다든가 이게 뭐 야구 방망이든 골프공이든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게 이제 점수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 당시에 의료관광이라는 게 별로 말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독도 근처에다가 이제 부양섬, 띄우는 섬들을 만들어고 이렇게 크루즈 같은 것들을 띄워서 크루즈에서 의료관광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개념까지 도입을 해서 세계 치유, 휴양, 의학 산업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방법도 그 당시에 얘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종합병원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그 추진하는 거는 뭐 국방부, 소방청, 무슨 뭐 보건복지부, 직영부 이런 게 이제 국가가 전체가 부서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이런 아이디어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해양과 관련돼서는 요트라든지 뭐 양궁이라든지 경주말 뭐 등등 골핑 대회, 요트 대회, 낚시하는 거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들도 이제 여기 망라되고 또 음식과 관련해서는 뭐 열차 안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같은 것들도 열차 안에서 한다든지 또는 열차가 그 저기 뭐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처럼 몇 날 며칠을 간다면은 열차 안에서 극장이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는 것까지 이제 관련이 되었던 그런 장르별로도 많이 얘기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한 스포츠 같은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고 심지어는 속보, 경보, 뭐, 이게 걸으면서도 하는 거, 무슨 댄스 하면서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그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생각하시고, 이거 히롤 파크의 그림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힐링 돔을 그린 글라스 루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메디컬 펜션처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힐링 레스토랑, 쇼핑, 힐링 팜까지 조성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그림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메디시널 스포츠와 관련하기도 하지만 이게 민물과 바닷물이 합해지는 그런 지역, 저희가 제주도 해변에서도 그런 강이 내려오고 바다하고 함께하는 그런 데서는 캡슐처럼 밤에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런 개념을 통해서 여성들의 건강과 특히 임산부라든가 이제 이런 게 치유하는 캡슐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거를 만든다 하는 게 이제 이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캡슐마다 치유하는 그런 게 되어가지고 바닷물이나 물로 치유할 때 그 이제 물 속에서의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의학적으로나 치유적으로는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민즈 하우스라고 얘기한 부분들 그게 이제 여기에 특별히 뭐 임산부에 대해서 하는 형태의 이런 캡슐 같은 것들도 이제 나타낸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물 속에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뭐 그림도 그렸고 이거는 이제 이 뭐 골핑을 한다든지 할 때 이제 활용을 해서 하는 거고 요트, 갯벌 그러고 플로팅 해서 머드 안에서 이제 플로팅 하면서 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게임으로 연결한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GPS로 작동해서 내가 친 공이 점수를 골프장을 다 돌지 않더라도 점수화해가지고 이제 게이밍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이제 원리를 뭐 적용해서 큰 섬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것도 뭐 굉장히 재밌는 게임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바다를 활용한다든지 이게 이제 골핑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몇 가지 소개할 때 그냥 이 그림으로 여기서 치면 우리가 골프장을 뭐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치면서도 어디에 스팟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이 만일에 뭐 왼팔로만 쳐야 되는 사람도 있고 테라피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데서 당신은 오른팔로만 뭐 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게이밍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골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채도 골프 우리가 생각하는 골프나 이런 것과는 달리 채나 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특정 한 모양으로 그 이제 아픈 사람에 따라서 치유 목적에 따라서 달리 개발되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골프를 가지만 그 게임의 룰을 어떻게 만드는 그러니까 룰 오브 게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다리 아픈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고 또 함께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골프장을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농촌에 이렇게 밭들이 있다거나 뭐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게임으로 연결해서 갯벌이라든가 뭐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제시를 했고 이건 이제 야구처럼 또 하면서도 뭐 하는 게임을 소개를 했고요. 이런 것들도 여기 빌라드 당구 같이 하는 그런 게임도 개발을 해서 했고요.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뭐 이 이제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싱 그러니까 포춘 텔러처럼 우리가 포춘 트레이싱 하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걷지를 않는다든지 걸음을 많이 걸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다면 중간중간에 뭐 정말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거를 해가지고 특정 이런 거를 이제 걸음 치유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원리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이제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점수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판을 미리 바닥에다가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이제 점수를 다 읽을 수 있듯 전자칩을 까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그림이 있듯이 스포츠마다 이제 연결을 시키고 심지어는 이렇게 공중으로 하는 스포츠. 그러니까 이게 꼭 어디 나라서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게 적당한 높이의 위치에 세워놓고 이때 그물망 같은 걸 해놓고도 이렇게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게이밍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의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은 어떤 이런 관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여기에 뭐 전자로나 무슨 레이저로나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게 그 한 과정이 끝나면은 치유한 과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펀하면서 이제 치유가 끝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그림의 설계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코투어리즘하고 연결시켜서 이것도 스키를 타는 거를 이제 에코투어리즘, 꼭 스키장이 눈만 있어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발해서 거기가 치유하면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힐링하면서 스키잉, 그러니까 4시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스키장 같은 거를 개발해서 이제 힐링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모타를 달아가지고 스키를 타는 것들도 이제 거기서 제시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이 패러글라이딩 하듯이 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여기서 타고 가면서 이제 펀하면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러니까 위험한 소지는 없애고 힐링하는 것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많은 게임이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달리면서도 이게 타겟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빨리 달리는 거를 타겟해 갖고 뭐를 던져서 맞힌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게이밍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였고, 여기도 당구를 하는데도 뭐 한 사람이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단체로 여기서 하면서 한다든지,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5사람씩 팀을 짜서 mother라는 단어를 맞히는데 자기는 M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A를 가졌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5사람이 팀이 되었으면 팀이 함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이 먼저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O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맞춰야만 그게 이제 mother라는 단어가 빨리 되는 사람이 이제 팀으로 상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도 교육용으로 만들면서 함께 공동체로 일할 수 있는 인성을 자꾸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게이밍을 하면서도 요지였습니다. 그거는 뭐 그 가족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힐링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힐을 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접근한 방법이고, 뭐 스포츠 종목은 다양하게 종목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본인이 참여하고 실제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펙테이터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viewers 게임도 있고 또 참여자들 게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서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뭘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적용하게 하고, 이제 이거는 수중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 힐링 스포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서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EQ 싱크로 게임으로 뭐 연결할 수 있다.
그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거 난타 같은 것들도 힐링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는지, 뭐 어떤 아이제북을 함께 몇 명이 치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게임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같은 것들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화섬이라고 해서 독도 같은데, 독도가 일본과 항상 분쟁 지역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기억하는 섬이라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일본이든 뭐 우리나라든 그렇게 어느 한 나라의 영토라고 클레임만 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는 어떤 평화의 섬이라고 찾아오는 관광지로 개발을 할 경우에 이제 각 종교별로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든지 추모할 수 있다든지 그런 관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개념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치고 치유하는데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예들을 그림으로지만, 이런 그림은 다 많이 보시는 거지만 이제 안에 들어가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이제 게놈을 한다든지 정말 엔타에이징을 한다든지, 이제 겉으로 모습은 똑같지만은 물이라든가 특정 기구를 쓴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는 다 치유의 개념을 적용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힐텍 소사이어티의 어떤 기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동안 저희 힐링 힐텍 소사이어티에서 함께 논의를 해오던 부분이고, 제가 그냥 오늘 두서없지만 발표를 드린 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브레인스톰 하듯이 생각이 되니까 함께 하면서 우리 특히 지금 산림치유 같은 것들, 또 산림관광개발 이런 거는 치유의 컨셉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잡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두서없이 발표했습니다.